여수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판매가 조금 늘었지만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관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일제의 만행이 남아있던 공간이 항일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4세대 방사관 가속기 유치가 충북 청주로 선정돼 전라남도가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재검토해 나주에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수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논의 왕우렁이를 살포하는 친환경 벼 생산단지에서 모내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소라면에 위치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입니다. 물을 댄 논에 모 2양기가 들어옵니다. 올해 첫 모내기 작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이양기를 이용해서 모를 심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권호봉 여수시장도 모내기 현장을 찾아 풍년을 기원하며 왕우렁이 살포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친환경 벼 모내기 첫 모내기를 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풍년 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큰 일교차가 계속되면서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모내기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기상이변이 없다면 8월 중순쯤 수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수에서 벼농사를 짓는 면적은 모두 2,012헥타르. 전체 3,700여 개 농가에서 12,000여 톤의 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친환경 벼 비율은 4분의 1 정도입니다. 농민들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과 기상이변으로 마음고생이 계속됐던 만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축하로 하기 위한 이 하이아임 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유식 쌀,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화하기도 정말 좋은 쌀이고요. 일명 키 크는 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라이신이라는 성분이 많아가지고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다른 쌀에 비해서 30% 정도 많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내기가 본격화되면서 다가올 수확철, 풍성한 황금빛 논을 꿈꾸는 농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과 입학식 등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소비가 조금 늘어났지만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장흥에서 30년 가까이 화훼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백인동 씨. 봄철이면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지만 올해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면서 화훼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5월 들어 카네이션 소비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년 가운데 가장 화훼 소비가 많은 시기에 코로나19로 인해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졸업 시즌도 없어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5월 가격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올해 5월 가격도 썩 좋지를 못해서 화훼 농가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역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카네이션을 구입해 부모님께 드리거나 사무실에 놓기도 했습니다. 장흥구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 실천 등 지원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화훼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는 조금이라도 화훼 농가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나 집안 행사나 직원들 생일이 있을 때 꽃 사주기, 꽃바구니 전달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꽃 사주기 릴레이 행사를 이렇게 국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 여파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꽃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소비 운동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목포 원도심 일대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대 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로 일제의 만행이 남아있던 공간이 항일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일제 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 주식회사. 지금도 당시 건물이 그대로 보존된 채 근대 역사 2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역사관의 전시물은 주로 흑백 사진에 남은 일제 강점기 목포의 전경과 탄압의 역사. 뼈아픈 역사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굴욕의 역사로 여겨졌던 목포 근대 역사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역사관 2층에 있던 사진 자료를 모두 걷어내고 수탈의 역사뿐만 아니라 저항의 역사도 함께 담아낸 독립운동 특별전이 마련된 겁니다. 사실 저희가 목포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목포를 위해서 한 번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잘 알지 못하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선보인 전시물은 모두 60여 점. 동학 농민운동에서 1930년대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기록을 한눈에 엿볼 수 있습니다. 목포의 3.1운동으로 불리는 정명여고 학생들의 4.8 만세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담겼습니다. 특히 무참한 식민정책을 펼쳤던 초대 조선 총독의 기념비도 그동안 목포시 수장고에 잠들어 있다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수탈과 또 저항의 상징이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사진으로만 전시되었던 일제의 침략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목포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숨은 운동가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휴관에 들어갔다가 최근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연 목포 근대역사관.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옛 일본 영사관이자 근대역사관으로 쓰이는 일관도 조만간 실감형 콘텐츠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볼거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 화목 보일러 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우고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원인은 주택 화목 보일러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화목 보일러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한 해 평균 375건이 발생해 전체 난방기기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 보일러는 불티가 많이 튀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주택의 경우 자칫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진화 장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화목 보일러가 있는 천정 바로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 불씨를 갖다 대자 거센 물줄기가 사방으로 쏟아집니다. 90도 이상 온도가 감지되면 헤드가 열리면서 압력차가 생겨 물을 분출하는 원리입니다. 초기에 불을 잡는 데 효과적이고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날 염려가 많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치하니까 앞으로 화재 나도 그렇게 큰 불이 안 날 것 같고 앞으로 마음 놓고 잘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행법상 화목 보일러는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온수 보일러로 분류돼 가스 보일러처럼 검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선 소방관들이 나서 화재 취약 가구에 스프링클러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펌프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화목 보일러에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화목 보일러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화목보일러.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전남과 충북으로 좁혀졌던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결과 충북 청주로 선정되면서 전라남도가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 선정과 관련해 입지 선정의 전 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평가 항목과 기준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사광 가속기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서면과 발표로 평가를 끝냈고 현장 확인은 하자가 있는지만 살피는 등 현장 평가 결과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나주의 방사광 가속기를 추가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남 지역 공공도서관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중단한 도내 22개 공공도서관을 단계적으로 개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료실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해 대출과 반납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열람실 이용과 행사 운영 등 전면 개관은 추후 상황을 감안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개관 전 방역 소독은 물론 열화상 카메라와 방역 물품을 비치하고 이용자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 방문자 명부 작성 등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포의 2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3살 A씨는 지난 3월 말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광주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여수를 찾은 관광객이 24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수시가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관광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5월 1일 6만여 명, 2일 5만 7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1일 방문객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방문객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일부 관광시설은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전남형 긴급 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합니다. 또한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나 노무 미제공자에게 1단위로 2만 5천 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 5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한시적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시설수급자 등 4,600여 가구에 13억 300만 원 상당의 고흥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상품권과 함께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 3만여 장을 추가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전남 지역 기관장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에 이어 이동진 진도군수가 캠페인에 동참하고 SNS를 통해 의료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는 수어를 사용해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했던 의료진들에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행사를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자율적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1층 현관에서 5.18 영화 포스터와 도서, 사진 등을 전시하고 영화제 공모작품과 유튜브 공모작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8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는 희망 가꾸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전남 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10만 4,860가구로 총 가구 대비 14.2%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2047년에는 24.6%까지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도 23.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거처 중 주택의 비중은 98.3%였고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 82.2%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의 본인 건강에 대한 평가 결과 69%가 나쁘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남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청년은 51가구, 신혼부부는 25가구 등 모두 76가구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로 소득이 70%,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되며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에서 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으며 대상 공급 지역과 주택, 입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위와 건조함을 해소하는 비가 내립니다. 서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여름철 못지않은 호우가 쏟아집니다. 전남 내륙에는 최대 8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해 때이른 더위의 기세는 한풀 수그러집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7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20도로 평년 아래로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까지 평년 수준을 넘나드는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고 바람도 초속 14에서 18m로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요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특히 저기압에 의한 기상조까지 더해져 바닷물의 높이가 더욱 높겠으니 만조시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갯바위 낚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